여기 한 여자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추격하는 인물, 검은 조직의 키르. 키르는 니나라는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겁에 질린 니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강으로 뛰어들라 말합니다. 눈치를 보다 키르의 말대로 강 쪽으로 뛰어드는 순간 니나의 머리를 뚫고 총알이 지나가죠. 그리고 나타나는 남자, 진은 키르에게 꾸물거리지 말라 꾸짖고 자리를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니나라는 여성이 물속에 가라앉고 그녀의 지갑이 떠오르는데 유로폴. 다음날 코난과 탐정단은 역시나 소노코의 재력으로 하치조시마에서 열리는 고래 관람 투어를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하이바라가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죠. 코난은 관심을 가지며 뭘 보고 있냐 묻고 하이바라는 하치조시마 근처에 인터폴이 만든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 말해줍니다. 그러며 코난에게 이어폰 한쪽을 건네주는 튼튼함을 보여주는데 퍼시픽 V, 전세계 경찰들이 가진 CCTV를 전부 연결한 세계 최초의 시설이라 하죠. 동시에 코난 일행은 호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 오키야 스바루. 코난은 인적 없는 곳으로 가 전화를 받는데 슬슬 하치조지마에 도착했을 것 같아 전화를 했다 말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로폴 CCTV 네트워크 센터가 있는 걸 아냐 묻죠. 이 녀석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튼 그곳에 최근 누군가 침입을 했고 그 침입자를 목격한 유로폴 직원 한 명이 진에게 살해당했다는 정보를 말해주죠. 또 침입한 조직원의 코드네임을 말해주는데 핑가, 럼의 측근이며 머리를 경단머리로 따 올린 녀석이라 합니다. 이 정보는 키르에게서 받은 정보이고 오늘 코난이 우연히 가있는 하치조지마의 퍼시픽 V 시설과 유로폴 CCTV 센터의 회선을 연결하는 날이라 말해주는 거라 하며 전화를 끊죠. 시간이 흘러 코난 일행은 고래를 보기 위해 배를 타러 가는데 그곳에서 시라토리와 쿠로다가 타고 있는 경시청 배를 발견합니다. 박사님께 란에겐 적당히 둘러대달라 부탁하고 경시청 배에 몰래 올라타는 코난. 그리고 그 배는 코난의 예상대로 퍼시픽 V 시설로 향하죠. 배에서 내리는 시라토리와 쿠로다. 그 뒤를 코난이 몰래 쫓아가는데 쿠로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개수작 부리지 말고 나오라 말합니다. 시라토리는 코난을 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묻고 고래를 보러 가는 배랑 착각해서 올라탔다 둘러대죠. 배를 다시 부르려는 시라토리에게 인터폴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 데려가자 하는 쿠로다. 그렇게 퍼시픽 V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퍼시픽 V 국장 마키노 요우스케가 시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줍니다. 퍼시픽 V 시설은 보안과 방대한 양의 서버들의 열을 식게 하기 위해 대부분 바닷속에 있고 전 세계의 CCTV 영상을 모아 범죄나 사고 예방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죠. 게다가 메인 스텝 중 나옴이라는 인물이 노약 인증 기술까지 만들었다 합니다. 노약 인증 기술은 한국 극장판에선 생작 인식 시스템으로서 한 인물의 사진을 분석해 미래의 골격부터 노화 혹은 젊어진 부분까지 모두 계산해 그 얼굴을 CG로 만들어 일치하는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퍼시픽 V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면 장기적인 도망자나 유괴 피해자를 CCTV에서 찾아 이 세상 어디서든 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장치이긴 하지만 코난은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생각이 많아지죠. 이때 마키노가 15분 휴식 후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말합니다. 그 사이 나오미와 그레이스 그리고 코난이 커피를 타러 가는데 누군가 퍼시픽 V를 몰래 침입하죠. 베르무트와 버번입니다. 그 둘은 청소부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복도를 걷죠. 그런데 그들의 옆에서 사신이 나타납니다. 재빨리 모자를 눌러 쓰는 버번무트. 다행히 사신을 피해 커브길로 들어가고 코난은 커피를 들고 나오는 그레이스에게 나오미는 어딨냐고 물어보죠. 화장실에 갔다는 말을 듣곤 먼저 커피를 들고 내부로 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미가 오지 않자 CCTV를 조사하는 레온. 12분 전 화장실에 들어간 게 마지막 영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청소 직원 2명이 들어갔다 5분 후에 나왔다 하죠. 이 영상을 보더니 저 카트라면 사람을 태울 수도 있을 크기라 말하는 코난. 이 말을 듣곤 청소부 2명의 동선을 조사해 보는데 가판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출구에서 마지막 행적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은 권한이 있어야지만 열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시라토리와 쿠로다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묻고 자신을 포함한 메인 스탭들이라 답하는 마키노. 그럼 이 4명 중 공범이 있을 겁니다. 한편 납치된 나오미의 몸을 수색 중인 베르무트. 그리곤 그녀의 목걸이에서 USB를 찾아내죠. 바로 노트북에 꽂아 자료를 열어보는데 쉐리와 하이바라의 사진이 나옵니다. 보는 이들은 각자 다른 의미로 흠칫하고 키르는 어린 시절의 쉐리의 모습이냐 묻죠.
아니라 말하는 워커. 그 이유는 아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폰이 최신 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죠. 당연히 진이입니다. 진은 얘기를 듣자마자 쉐리는 벨트리 급행 열차에서 죽었는데 뭐하자는 농담이냐 화를 내고, 워커는 어린애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다 말해주죠. 이 뭔 개소리야! 그 녀석은 과학자니까 뭔가 다른 속임수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예리한 질문을 던질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는 베르무트. 여튼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워커의 말에 직접 가서 확인할 테니 그때까지 그 꼬맹이를 납치해놓으라 명령하죠. 하지만 베르무트와 법원, 키르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계획에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은 조직은 왜 이 시스템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건 나오미가 개발한 노약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검은 조직이라 해도 세계에 있는 수많은 CCTV를 피해 활동하진 못하죠. 아무리 흔적을 지웠다 해도 한두 곳엔 무조건 그들이 찍혀있는 CCTV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노약 인증을 건드려 과거의 CCTV 기록으로부터 조직의 모든 흔적을 없앤다. 이게 보스로부터 받은 명령이라 하죠. 워커는 애초에 내놈들한텐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럼을 통해 핑가에게 시키겠다 합니다. 한편 나오미의 납치 소식을 들은 직원들, 게다가 자신들 중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패닉에 빠지죠. 이때 에도라는 스텝이 해중문에 남은 로그를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검색을 해보는데 당연하게도 로그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외부에서 해킹을 했다는 뜻. 그리고 현재 이 시스템은 일본 경찰과 유로폴하고만 연결되어 있죠. 그 두 곳에서라면 백도어를 걸어놨을 수도 있다 합니다. 여기서 백도어란 해킹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뒷수단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랑크푸르트 침입 사건이 떠오르죠. 프랑크푸르트 침입 사건의 진짜 목적은 퍼시픽 V 해킹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코난은 검은 조직이 퍼시픽 V를 노리는 이유를 단번에 알아내죠. 노약 인증 시스템, 그리고 스바루가 전화로 알려준 핑가라는 조직원이 이들 중에 있을 수 있다 추리합니다. 한편 베르무트는 보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문자를 치는데, 노약 인증의 기술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 같다 메시지를 보내죠. 여기는 다시 퍼시픽 V, 메구레와 사토가 헬기를 타고 와 시라토리와 코로다와 함께 직원들의 사정 청취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프랑스 출신인 그레이스. 5년 전 기술직으로 채용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상 시스템 운영을 일단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묻는 여자. 하지만 마키노는 시작한 첫날 정지를 하게 되면 인터폴의 위신이 떨어진다며 안 된다 하죠. 다음, 독일 출신 레오나르트는 왜 당신네들이 수사를 하냐며 화를 냅니다. 일본 경찰도 조사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도 출신 에도, 그 역시 정지하는 건 반대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없어서라 합니다. 과연 이 넷 중에 범인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일행들과 합류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가사 박사님께 따로 보자 말하는 코난.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이 사건은 검은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 말하죠. 이때 모든 걸 엿들은 하이바라가 나타나는데 내일 당장 애들과 함께 돌아가라 말하는 코난. 하이바라는 당연히 내 녀석도 같이 돌아가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안경을 벗어 하이바라에게 하이바라에게 안경을 씌워주죠. PTSD가 온 하이바라는 뭐하는 짓이냐 묻고, 상황 파악을 못한 코난은 이 안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가사 박사님이 맨 처음 만든 1호 안경으로서 쓰게 되면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는다 윙크를 날려줍니다. 이 의미는 자신은 가지 않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눕는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이바라의 촉이 발동합니다. 싸움을 느끼고 코난에게 가기 위해 재빨리 방문을 열죠. 그런데 워커와 경단머리, 머리를 봤을 때 이 녀석이 스바루가 얘기했던 핑가라는 조직원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둘이 하이바라를 잠재운 뒤 호텔 밖으로 나가죠. 이때 코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문을 열고 주위를 살피는데 워커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급하게 박사님께 전화를 걸어 차를 준비해달라 말하곤 놈들을 추격하는 코난. 하지만 따라잡기엔 벌써 차에 올라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란이 나타나 난간을 밟고 점프. 정확히 놈들의 차에 착지한 뒤 경단머리, 아니 핑가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심지어 크게 한 방 먹여주죠. 워커는 서둘러 차에 타라 말하고 핑가는 망설임 없이 차를 향해 달리는데 당연히 란도 핑가를 쫓아갑니다. 이때 들리는 총성 소리. 신이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키안티가 란을 저격한 거죠. 다행히 코난이 몸을 날려 란을 밀쳐내고 그 사이 워커와 핑가는 도주합니다.
코난은 란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말한 뒤 박사님의 차를 타고 추노를 시작. 그놈들의 도주 경로를 예측해 제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양쪽에서 덮칠 준비를 하는데 코난의 예상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부족해 그대로 절벽 및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한 코난. 하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더니 절벽을 타고 내려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죠. 그런데 이번엔 잠수함이 올라옵니다. 이게 말이 돼? 코난도 우리와 같은 말을 내뱉고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하이바라를 놓치고 말죠. 눈물을 흘리는 박사님. 그런 박사님에게 반드시 자신이 하이바라를 데려올 거라 말합니다. 한편 하이바라는 드디어 진과 마주하는데 言っただろう逃げ場はねえって 꿈이었죠. 놀라 눈을 뜬 하이바라 앞엔 나오미가 괜찮냐 말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녀석 시오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다고. 이때 문이 열리며 워커와 키르가 들어옵니다. 워커는 하이바라를 보자마자 왜 손발을 묶지 않았냐 화를 내죠. 이 말을 들은 키르는 하이바라의 손발을 묶기 위해 다가가고 이 틈에 하이바라는 도청기를 키르 후드 속에 집어넣습니다. 워커는 태블릿 PC로 쉐리와 하이바라 사진을 보여주며 내 놈이 쉐리가 맞냐 묻지만 하이바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죠. 이어 나오미에게도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답이 없자 빈정이 상한 듯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며 말하죠. 진영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다음날 코난에게 걸려오는 전화. 아무로입니다. 호텔에서 납치된 여자애에 대해 말해주며 오늘 밤 진과 합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녀석은 하늘에서 내려와 합류할 거고 그때 잠수함은 무조건 바다 위로 떠오르니 구할 기회가 있다면 오직 그 순간뿐이라 말합니다. 통화를 마친 코난과 경찰은 퍼시픽 V에서 코난이 봤다는 잠수함에 대해 조사를 해보는데 해당 CCTV 영상에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죠. 코난에게 잘못 본 게 아니냐 말하지만 도주한 차도 CCTV 어느 곳에도 찍혀있지 않습니다. 즉, 이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덮여 씌워졌다는 거죠. 여기는 다시 잠수함. 나오미가 하이바라에게 내 놈은 혹시 시오의 딸이냐 질문을 던집니다. 하이바라는 미야노 시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답하죠. 나오미는 자신이 만났던 아이와 굉장히 닮았다며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는 바야흐로 나오미가 어렸을 적 미국. 동양 사람이 없어서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시오가 나서서 그녀를 감싸줬다 합니다. 그날 이후 따돌림의 대상은 시오가 됐지만 나오미는 시오처럼 구해주지 못했다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됐고 나오미는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약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 인터폴의 취직, 테스트를 하기 위해 대상을 찾던 중 시오를 떠올린 거죠. 다시 한번 시오를 만나 그때의 일을 사과하고 싶었다 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시오를 노약 인증 프로그램으로 검색해 보는데 결국 어른이 된 시오를 찾아내죠. 나오미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검색 결과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데이터도 찾아낸 거죠.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다 말하는 나오미. 그러며 자신 때문에 너가 말려든 것 같아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자신이 말려들었다는 생각은 못하네요. 한편 퍼시픽 V에선 레오나르트가 나오미를 납치한 범인을 이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자신이 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했으며 돈을 받고 고용된 거라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레이스는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CCTV를 통해 카페에 있는 레온을 찾아내죠. 그런데 독약을 먹고 자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상태를 살펴보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다들 자살이라 말하는 상황. 하지만 코난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신의 방도 있는 사람이 왜 굳이 카페에 가서 약을 먹은 걸까? 마치 CCTV에 그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이. 여긴 다시 잠수함. 워커는 나오미에게 검은 조직을 위해 노약 인증 시스템을 개량해달라 말하죠. 이를 거절하는 나오미. 그런 나오미를 어디론가 끌고 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는데 나오미의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같은 시각 퍼시픽 V 안에서도 누군가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트랩을 설치해 놨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 말해주죠. 그리고 검색하고 있는 인물, 나오미의 아버지이자 EU 의회의 의원, 유로폴과 퍼시픽 V를 연결해준 1등 공신인 마리오 아르젠트. 그런 사람이 타깃으로 검색됐다는 걸 알고 바로 유로폴에 연락해 의원을 보호하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보는 앞에서 마리오 아르젠트는 저격을 당하죠. 다음은 내 놈의 어머니라 말하는 워커. 나오미는 자책하며 흐느끼고 그 모습을 보며 하이바라도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퍼시픽 V에선 2km 상공인의 스크류 프로펠러 소리가 탐지된다 보고하는데 이 말을 들은 코난은 진이 곧 도착할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 배지를 이용해 하이바라를 부르는 코난. 灰原聞こえるかヘドガー君聞こえる 하이바라는 갑자기 들리는 코난 목소리에 깜짝 놀라지만 이내 들린다 대답하고, 코난은 지금 상황에 대해 말해줍니다. 내 녀석이 잠수함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너가 잠수함에 들어갈 때 함교를 통해 타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아마도 물속에서 오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이바라는 납치를 당했을 때 기절해 있어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데요.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조직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키르. 키르는 곡장 워커에게가 진도 우리가 어제 왔던 어뢰 발사관으로 들어오는 거냐 묻습니다. 키르는 자신이 하이바라를 묶었을 때 하이바라가 도청기로 개수작하는 걸 알고 있었죠. 워커는 그 끔찍한 곳으로 형님을 모실 수 없다며 지는 함교를 통해 탑승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곤 친절한 잠수함 탈출법 1타 강사로 빙의 어뢰 발사관으로 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쪽집게 과외를 시전하죠. 이게 뭐지? 이를 들은 우수 학생 하이바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 마음먹고 코난도 여태껏 보지 못한 물속 에스코트를 나갈 테니 안심하고 탈출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나간 나오미는 성공할 리 없다며 시도조차 안 하려 하는데 하이바라가 이번에도 손을 내밀며 나오미에게 용기를 주죠. 그 시각 드디어 진이 함교를 통해 잠수함 내부로 들어옵니다. 쉐리를 만날 생각에 한껏 설렌 진. 그런데 없어요. 하이바라와 나오미가 사라지고 없죠. 워커를 쳐다보며 서프라이즈냐 묻는 진. 이때 발사관에서 누군가 다이버 배출용 조작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당연히 하이바라와 나오미죠. 그 둘은 물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제호흡기를 끼고 탈출 버튼을 누르는데 문 앞에 진이 도착. 하이바라도 그가 문 앞에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바닷물이 주입되기 시작해 열 수 없는 상황. 그래? 그럼 둘 다 죽여버리면 된다며 레버를 당기려 하죠. 하지만 나오미를 살려서 데려가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는 키르. 그런 키르에게 총구를 겨누며 오프닝 때부터 내놈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며 설마 내놈 쥐새끼냐 묻고, 그런 진에게 키르는 내 녀석이 더 수상하다며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저 소녀가 벨트리 급행 열차에서 죽은 쉘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살아있는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었는지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지죠. 이렇게 키르가 시간을 버는 사이 하이바라와 나오미는 발사구를 통해 탈출에 성공하고 그 둘의 눈앞에 한 줄기의 사심, 아니 빛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코난이 박사님이 만들어주신 수중 스쿠버를 끌고 온 거죠. 잠수함 안에서도 수중 스쿠터의 존재를 확인. 진은 그 스쿠터를 쫓으라 명령하는데 코난의 수작질이었죠. 여분의 스쿠터를 챙겨와 자동 운전 모드로 한 뒤 검은 조직을 낚은 겁니다. 잠수함 레이더망에 걸릴 걸 미리 예상했던 거죠. 그렇게 하이바라와 나오미는 무사히 구조됩니다. 한편 검은 조직은 자신들이 낚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베르무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도 전달받죠. 세계 곳곳에서 하이바라, 아니 쉐리를 닮은 사람들이 노약 프로그램 인증 일치를 받는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리곤 전화로 말하죠. 닮은 사람마저도 동일 인물이라 판단하는 결함 시스템이라고. 이 무슨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냐 분노하는 진. 럼도 법원에게서 같은 보고를 받는데 쓸모없는 시스템 같으니 최후의 수단을 써 처리하라 명령합니다. 이때 럼이 노약 시스템에 욕심낸 이유가 나오죠. 최근 들어 통 모습이 안 보이는 그분이 계신 곳을 알아내려 했단 겁니다. 그 분은 당연히 검은 조직의 보스겠죠. 여튼 최후의 수단을 쓰라는 명령을 받고 미소를 짓는 진. 여기는 다시 퍼시픽 V. 코난과 하이바라, 나오미가 각자 방에서 쉬고 있는데 코난이 하이바라에게 납치됐을 당시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봅니다. 에테르로 인해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잠수함이었다 하죠. 코난은 그 에테르에서 신어 냄새가 났었냐 묻습니다. 하이바라는 그와 비슷했던 냄새였던 것 같다 하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카페에서 죽은 레온하르트에게서도 신어 냄새가 났었던 걸 떠올리죠. 그 밖에도 핑가가 계획에 없는 행동을 해 조직원들이 화를 냈다 합니다. 이 역시 레오나르트를 죽인 거겠죠. 이때 사토 형사가 들어와 따뜻한 차를 코난과 하이바라에게 건네주는데 나오미가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곤 코난이 그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곤 모두가 모여있는 본부로 달려가더니 모리를 잠재우죠. 그리곤 오랜만에 잠자는 코고로의 추리쇼가 시작됩니다. 레오나르트는 자살한 거라 말하고 있던 경찰에게 그는 살해당한 거고 그 살인은 돌발적인 범행이었다 하죠. 우선 레오나르트를 하이바라가 납치됐을 때 썼던 마취약으로 재운 뒤 나오미를 이동할 때 썼던 청소용 카트로 카페로 이동, 청소 중이라 간판을 세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뒤 그 안에서 독약을 먹여 살해합니다. 이때 물론 CCTV는 반복 영상을 틀어놔 아무도 못 보게 만들죠. 그리고 독약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레오나르트를 관찰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자신이 레오나르트와 비슷한 옷을 입고 독약을 먹은 뒤 괴로워하는 척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든 CCTV 영상을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만 바꿔치기 하고 틀어 감쪽같이 모두를 속인 거였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 기술을 말합니다. 메구레는 아무리 봐도 진짜로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모리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굉장한 위화감을 느꼈다 하죠. 그 이유는 레온하르트가 음료를 마신 뒤의 행동 때문이었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대해 그가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보는데 란과 사토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죠. 저 행동은 립스틱을 바른 여성 특유의 행동이라 합니다. 모리는 곧바로 범인을 지목하죠. 프랑스 출신의 그레이스. 그리고 아마도 이 녀석은 여성이 아닐 거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당황한 그레이스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모리는 란에게 하이바라를 납치하던 사람의 목에 부상을 입히지 않았냐 묻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러다가 그레이스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당깁니다. 선명한 멍자국 그리고 목젖. 그레이스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더니 안경과 가발을 집어던지죠. 경단머리, 아니 코드네임 핑가. 경찰들은 왜 레온하르트를 살해했냐 이유를 묻는데 예정에 없었던 하이바라 납치 사건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때문에 CCTV 영상을 전부 건드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레온하르트가 눈치를 채버린 거죠. 그런데 멍청한 레오나르트가 곧장 경찰에게 말하면 될 걸 굳이 그레이스 방해가 어떻게 된 거냐 물었고 그대로 제압당해 살해당한 겁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도주하기 시작하는 핑가. 하지만 또다시 핑가 앞을 가로막는 성난머리 란. 그런데 이번엔 핑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습적인 공격으로 란을 뿌리치고 다시 도주하죠. 마키노는 퍼시픽 V 안에선 도관에 든 쥐라며 CCTV로 핑가의 위치를 확인, 오른쪽으로 꺾었다 말해주고 일제히 오른쪽으로 경찰들이 추격하는데 코난은 뭔가 이상하다 느낍니다. 그리곤 혼자서 왼쪽 방향으로 달려가죠. 코난의 예상대로 왼쪽 출입구 앞에 핑가가 있었고 또 내 녀석이냐며 어떻게 알았냐 묻는 핑가. 코난은 말합니다. CCTV를 봤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고. 그 이유는 일부분이 좌우 반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걸이가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역시나 사신의 예리함. 그뿐 아니라 처음부터 그레이스를 의심했다 하는데 초반 커피를 타러 갈 때 두 잔의 손모양을 프랑스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줬지만 그레이스는 이를 한 잔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때까진 핑가라는 사실까진 몰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짓말을 하는 수상한 인물이라 점 찍어 놓은 거죠. 이 말을 들은 핑가는 헛웃음을 지으며 코난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군. 쿠도 시니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하자 당황하는 코난. 내 녀석이 신경 쓰여 노약 인증 시스템으로 조사해봤는데 일치하는 결과가 떴다는 거죠. 이걸 들고 럼에게 찾아가 보여주면 자신은 일약할 수 있다 기뻐합니다. 이때 핑가와 진을 비교하는 코난. 내 녀석은 진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짝퉁진 같은 느낌이라 말하죠. 이 말에 버럭하며 코난을 내동댕이 쳐 짓밟는 핑가. 사실 진은 핑가의 발작 버튼이었던 겁니다. 때마침 사토와 시라토리가와 겨우 상황을 모면하는데 핑가는 이 틈에 탈출해버리죠. 이때 아무로에게서 전화가 오고 빨리 퍼시픽 V에서 탈출하라 말해줍니다. 곧 진이 퍼시픽 V에 어뢰를 쏠 거라는 거죠. 마키노는 경찰에게 사람들의 대피를 맡기고 어뢰를 유인, 교란시킬 수 있는 디코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코난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3자 회담을 개최시키는데 아카이죠. 아카이는 잠수함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무기를 미군으로부터 공수받아왔다 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기에 이번만은 눈 감고 넘어가겠다 말하는 아무로. 하지만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야만 무기를 쓸 수 있다 합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코난이 맡게 되죠. 한편 잠수함에 있던 진은 퍼시픽 V 시설에 어뢰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퍼시픽 V에서도 디코이를 발사해 1차 방어에 성공하죠. 두 번째 어뢰를 장전해 발사하는 진. 이번에도 디코이로 방어하려 하지만 베르무트가 핑가가 설치해둔 백도어를 이용해 디코이의 발사구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퍼시픽 V를 포기하고 방어를 위해 시설에 남아있던 인원마저 대피하라 지시하죠. 그렇게 퍼시픽 V는 어뢰로 인해 파괴됩니다. 이때 진에게 걸려오는 전화, 핑가의 전화죠. 빨리 합류하라 말하는 진에게 내 녀석의 건방진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 기가 막힌 선물을 가져왔다 말하는 핑가. 이 말에 이따 보자 말하며 전화를 끊는데 그 시각 코난은 박사님이 만들어준 수중 스쿠터를 타고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바로 아카이에게 전화해 암초 주변 인근에서 잠수함을 발견했다 말해주고 저격이 가능하겠냐 묻죠.
아카이는 지도에서 확인은 되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 말합니다. 작은 실루엣이라도 보이면 가능할 것 같다 하자 조금만 기다리라 말하는 코난. 축구공 벨트를 바이틈에 연결하려 하는데 잠수함이 퍼시픽 V를 박살내고 핑가와 접선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죠. 그 추진력 때문에 코난의 수중 스쿠터가 빨려 들어가 파괴당하고 제어흡기마저 날아가는 억가를 당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코난은 이 상황에서도 아카이에게 완벽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타이밍을 잡죠. 그리고 바로 지금 코난의 불꽃놀이 축구공을 이용해 흑철의 바다에 빛이 가득해지고 아카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수함 저격까지 성공했지만 코난은 바닷속에 가라앉죠. 이렇게 코난이 목숨을 잃으며 끝이 나나 싶은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중 스쿠터의 엔진 소리. 하이바라가 스쿠터를 타고 나타납니다. くどく 코난이 아카이와 했던 무전을 엿듣고 있던 하이바라는 코난이 또 무리할 걸 알고 걱정돼 여분의 스쿠터를 타고 와 코난을 찾아낸 거죠. 하지만 코난은 오랫동안 호흡을 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황. 하이바라는 자신의 제어흡기 공기를 잔뜩 들이마신 뒤 그대로 코난에게 키스를,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의식이 돌아온 코난. 그렇게 그 둘은 물 밖으로 탈출하죠. 한편 잠수함에 도착한 핑가는 진에게 문을 열라고 DM을 보내지만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수함 안에도 아무도 없죠. 대신 의문의 타이머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잠수함이 폭발하고 핑가도 이 폭발에 휘말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육지로 나온 코난과 하이바라에게도 여파를 끼치죠. 이때 랑가 박사님이 도착. 코난과 하이바라에게 달려오는데 코난은 금세 의식을 차리지만 어째서인지 하이바라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다급히 코난이 인공호흡을 하려 하는데 코난에게 입틀막을 시전. 뒤이어 달려온 란에게 키스를 갈겨버리죠. 하이바라는 내 놈이랑 물속에서 한 키스를 란에게 돌려줬다 말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당정 코난 극장판 26기 흑철의 어영이었고요. 저는 쿄자리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